중요한 문제고 보면 볼수록 잘 낸 문제인데 아직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충분한 해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해석은 됐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 눈높이에 적절하게끔 설명하는데 아직 미숙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킬러 느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지문인데 이게 여러분 눈높이에서 다룰 수 있는 경험이 1년도 안 됐을 거 아니야, 지금. 작년 9월이니까. 그 측면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올해 9편까지 반영하고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그만큼 또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94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풀었었던 지문들 중에 우원이라는 지문이 있고요. 이 우원이라는 지문을 보시게 되면 살림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둔다. 살림은 뭐야? 탈속이죠. 명리는 세속이죠. 그렇게 살림과 명리를 현재 위치와 이상이라고 2x2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큰 즐거움, 작은 즐거움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따라오실게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21학년도 9월 평가 우원에서 일면 얘를 한번 세팅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 지문에서 얘를 그대로 가져다 적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자, 이 사람은 물에서 살고 싶대. 물은 뭐야? 세속이죠. 탈속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도성 안에 살고 있으니까 현실은 세속인 거야. 그럼 화자는 자신은 현재 어디에 있어? 도성 안에 있으면서 탈속을 꿈꾸고 있으니까 나의 위치가 여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얘들아, 이러면 3년 동안 발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이 대단한 거야. 이 작품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저 따라올까요? 어떻게 나가냐?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기는 기존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문득 뭘 했어? 문득 내가 지도를 딱 보고 깨달았대요. 뭐를? 기존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자기는 세속과 탈속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대륙도 실제로는 물 위에 떠 있는 존재잖아. 실제로는 물 위에 있다는 거란 거야. 맞네. 나는 육지는 세속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다는 탈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땅 딛고 내가 발 딛고 있었던 이 육지는 바다 위의 섬이었던 거죠. 내가 세속이라고 생각했던 건 실제로 뭐였다는 거야? 탈속이었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어? 이런 깨달음의 전환, 기존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이 작품이 왜 대단한 거냐? 보이시죠? 세속, 탈속, 태수, 탈속 나눠서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40년, 50년 된 개념 중에 하나가 우암이야. 나의 현실과 나의 이상이 일치한다. 우암이, 숭고미, 골개미, 비자미 이렇게 네 가지 미적 범주로 나눴는데 그게 기존 2x2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눈 거였다면 이젠 거기서 나간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 해골바가지까지 온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됐니? 완전 진리예요. 제 선배 중에 유튜버가 거의 100만 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선배 중에. 제가 이제 복수전공이잖아. 원래 이제 주전공 체육교육이었어요. 체육교육 선배 중에 꼬미꼬라고 있어요. 여러분 유해 채널에서 보지 마. 유해 채널이야. 유해 채널에서 성인 대신 보시면 돼.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자기는 헬조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너무 살기 좋대. 그런데 남들이 그래서 물어본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하면 좋나요? 그런데 네가 한국이 안 좋으면 멕시코도 안 좋다는 그 얘기를 해. 그럼 자기도 그랬었대, 옛날에. 그 얘기죠, 그러면. 너는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구분지어 보지만은 사실은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이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발상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상당히 다분히 철학적이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지문 안에 이렇게 녹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 해설에 잘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이 되게 좀 감각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가치 있게 납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설을 할지가 지금의 제 과제인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지 원작자의 의도도 잘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감동받을 수 있는 노래로 내가 재해석해서 편곡을 해서 이 공연을 잘 마칠지에 대한 과제가 요즘 이 지문을 다루는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그 내용들은 대략 흐름이 잡히셨을 거고 이미 문제 풀어보셨고 제가 여기서 자꾸 그런 세팅을 한 부분들은 보이죠. 자, 그래서 다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이라는 화자가 청자인 나에게
1번 화자가 이 청자인 나에게 문희당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대? 신이라는 사람은 뭘 좋아한대? 물을 좋아한댄다. 그럼 이 사람의 이상, 지향은 뭐야? 탈속이죠.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어딥니까? 도성 아니니까 세속이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됐어? 안타깝다라고 느꼈는데, 그런데 라고 하면서 뭔 거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신은 뭐가 다르다? 세속과 탈속이 지금 다르다. 나의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식의 전환이 그런데 이후에 왔어. 그럼 인식의 전환의 환기, 요소 또는 인식의 전환의 매개체가 뭐였던 거야? 계기가 뭐였던 거야? 바로 천하의 지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지도 덕분에 나는 인식의 전환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천하의 지도를 보고 인식의 전환이 온 거야. 그래서 큰 현관펜으로 끊잖아요. 이렇게 끊긴 거야. 인식이. 이렇게 끊긴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도를 쭉 본 거죠. 아, 그렇구나. 모두 뭐였다고요? 물이었다고요. 나는 이상과 탈속, 다시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의 이상 그 자체가 현실이었구나. 이해됐습니까? 모두 실제로는 물에 있었구나. 모두 육지도. 그래서 뭐라고 했대? 내 집도 결국에는 물결 무늬가 있는 탈속적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문의라고 지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우리 집이 왜 물결 무늬가 있는 집이야? 여긴 이미 세속이지만 탈속이니까. 됐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대한 댓글을 해줬어요. 세상에는 본래 실물은 없으면서 이름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 붙인 것도 실물이 없대. 까는 건가? 비록 그러다. 아, 오케이. 제반바. 하고 싶은 얘기는 뒤져. 그대도 이에 대해서 말이 있을 거다. 지금 바다의 성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봐. 바다니까 어디야? 탈속이죠. 자, 그럼 봐. 섬을 짓고 성 가운데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에 산다고 한다? 탈속에 산다고 하지. 그런데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아예 들어앉아 버리면 탈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즉, 너가 탈속을 매일 마주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너의 지금이 굳이 탈속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지금 탈속과 거리가 있더라도 뭐라고 얘기해도 된다? 탈속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무슨 얘기야? 대지도 하나의 섬이라는 거야. 너가 생각하는 육지, 즉 세속도 섬이고, 섬은 어디에 있어? 물 위에, 즉 탈속이 위치한 거죠. 됐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자? 그래, 네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끝난 그런 작품이었던 거야. 관점의 전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교수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다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게 어디서 이런 걸 가져오시는지를 모르겠어. 대단하지 않냐? 저도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영화를 한 1200편 넘게 봤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왓챠가 영화 별점 매기는 그런 어플이었거든. 지금이 이제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화 별점을 매기다 더 이상 볼 게 없는 영화를 더 이상 볼 게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긴 해. 근데 영화 자체도 워낙 이제 제작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문학작품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이런 걸 또 어디서 발굴하셔가지고 내시는 건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21학년도에서 24학년도에 똑같은 걸 내는 게 아니라 봐봐, 가치관이 더 발전해가고 있잖아. 참 이게 멋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쫙 들어요. 자,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이야. 월훈이라는 작품도 워낙 우리가 많이 봤던 작품인데 얘 자체도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쭉 보니까 촉발하는 부분에서 일단 자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일단 요즘 것들은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의도 파악하고 갈게. 그래서 요즘 것들이니까 얘도 의도 파악을 좀 하고 가면 가는 적막한 산골 배경으로 거기 사는 노인의 한 모습을 관찰해 들려주는 심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봐라. 향토적 정경 속에서 낯설다야. 주제는 뭐겠어? 낯설다야. 얘들아 봐라. 자, 일상 감각에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봐봐. 일상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낯설게 느꼈기 때문에 일상에 집중하게 됐겠죠. 바꿔 얘기하면 뭐야? 그래, 낯설게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 일상에서의 아름다움,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얘기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까, 너희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의 현대적 느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되게 현대적 느낌이 된 거야. 아니, 어느 느낌이냐면
네, 이번 알았다. 야, 부산 3대 바보가 이런 거라며. 1번. 부산대 축제 가는 애들. 아니, 나도 들은 거야. 2번. 2번이 뭐였지? 아, 부경대랑 미팅을 안 하고, 잠깐, 부경대랑 미팅하는 애들. 부경대 옆에 경성대가 있지. 경성대 애들하고 미팅해야 재밌대. 부경대 애들하고 미팅하면 재미가 없대. 아, 진작에 받지 마. 세 번째가 뭐 있었어요, 아무튼. 아, 자전거 타고 어디 학교 가는 애였어. 서울대도 3대 바보가 있어. 1번, 전교 1등 자랑하는 애들. 이거 다 전교 1등이거든. 2번,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애들. 45분 걸려요. 3번, 서울대 축제 놀러 온 애들. 진짜 노잼이거든. 근데 이제는 그 3대 바보가 바뀌었지. 왜냐면 서울대 입구역이 진짜 45분 걸렸거든. 근데 이제는 서울대 그 샤 마크 보이는데 여기 하나가 생겼어. 이제는 바보가 아니야. 그럼 봐. 서울대 3대 바보, 부산 3대 바보가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당연하고 느낀 이 풍경이요.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20년 전에 제가 군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휴가를 온 해운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 헌팅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는 그냥 젊음이 아주 그냥 끌어 넘치는 양양보다 더한 곳이었어, 지금에. 근데 지금은 가보세요. 정확하게 개랑 노인들밖에 없어요. 완전한 실버타운이야. 그래서 반려견 산책시키는 노인들 절반, 그냥 걷고 있는 노인들 절반, 그 중에 한 명은 나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즉 무슨 얘기야? 그래,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우리 일상을 그대로 느끼지 말고 뭔가 집중을 해보고 음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거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저도 이게 입맛이 아예 옛날에 없었어.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었어. 그래서 저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 일단 입속에 넣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미식을 하게 됐어요. 그 미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미묘한 맛의 차이를 느끼는 거거든.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벌써 집중이 안 되네. 자, 봅시다.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낯설게 느끼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래? 자, 인간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 자, 1번 선지부터 이제 우리는 좀 판단을 또 해봐야 될 텐데, 작품 해석하고 볼 거고, 자, 이제 하나씩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1번 선지 볼게. 자, 지금 보면은 적막한 산골 마을이다. 여기도 적막하다.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도 확인되셨고, 두 번째, 적막하다 확인되셨죠. 자, 이것도 그냥 읽고 있지 말고 뭘 세팅하는 거야? 배경 세팅을 하는 거야. 여기서 배경은 뭐니? 장소야. 자, 3번 선지 보자. 봉당의 불켜 분위기가 콩깍지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시피 뭐다? 여기서는 이제 슬슬 향토적인 분위기로 넘어갔다. 향토적 분위기는 뭐다?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다. 그러면 역시 3번 선지 확인되시죠? 자, 배경에서 중심 소재로 넘어왔어요, 이제. 자, 4번 선지 볼게. 지푸라기의 설레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건 뭐야?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4번 선지를 판단해 볼 거거든.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낯설게 받아들여서 집중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 OX 할 때 제가 항상 주목하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야. 어떤 단어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요, 감각적으로 집중하겠냐고. 우리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요, 일상인데 낯설게 받겠냐고. 의도 보였니? 즉, 낯설다라는 단어와 자연스럽다는 단어를 대립 개념으로 쓴 거야.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문학 문제 풀다 보다면 킬러 개념으로 뭘 배운 적이 있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낯설게 하기라는. 기억나요?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법을 배운 거야. 그럼 봐봐. 낯설게 하다의 반대 개념은 뭐야? 익숙하게 하다야. 익숙하게 하다라는 말을 바꿨으면 뭐지? 일상이에요, 여러분. 또는 뭐야? 편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이해되셨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보를 분류하실 수 있었을 때 4번 선지에 자연스럽다가 틀렸다는 게 보이실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즘에 OX의 기술은 이런 지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해설지를 보셔도 이게 O인지 X인지, 왜 틀렸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일단 납득이 되셔야 될 거 아니야. 초월이 아니라 X, 현실이라고 바꿔 쓰려면 그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야. 얘들아, 허수가 나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 실수야. 무리수가 나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 유리수야. 이해되니? 그런 정보 논리 관계처럼 얘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익숙하다, 낯설다. 일상이다, 일상이 아니다야. 그렇게 인법적으로 정보 분류해 보시면은 4번 선지를 어떻게 설계해서 정답 선지할 건지가 보일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되게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거야. 어떤 기술? 네. 정보 분류 기준. 정보의 대칭성을 잡으셨어야 됐고, 어떤 대칭성? 낯설게 하기라는 관련 개념에 있어서의 대칭성. 이걸 못 잡으셨으면 4번이 왜 자연스럽게 맞는지 틀린지가 잘 안 보이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맞잖아. 일상이면 그냥 넘어갔겠지. 근데 굳이 내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일상이 아닌 거잖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이제 24 여기로 갈게. 자, 1년의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푸라다로 표현하고 있다. 확인해 봅시다. 자, 2번 조매롭고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년에서 연실이 바람이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가 보네. 연이라는 건 내가 날리는 거야. 내 이상 같은 거고, 연실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일 건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당연히 내 바람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자, 3번째 이어볼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울 수 있겠죠. 내 어린 날의 상황은 그런 날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이 자랐을 수 있겠고요. 자, 뭐 상반된 의미인지는 확인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유년 시절의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가지고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또 감상을 한번 해볼게. 내 어린 날 뭐랑 같아? 연 같대요. 그런데 봐라. 내 어린 날은 두 가지 의미에서 비유를 한 것 같아.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연이라는 게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슴푸라다라는 그 느낌. 두 번째는 내 어린 시절의 상황 같은 느낌인가 봐. 그러니까 봐봐. 지금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2번인데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연실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 내 어린 시절 상황은 아마 초조하고 불안했나 봐. 됐니? 그럼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아실아실하다, 아슬아슬하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자의 어린 시절은 초조하고 불안했고 아슬아슬했나 봐요.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불안감이 현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바람이 일어서 끊어버렸지. 울 수밖에 없었겠죠. 서러웠겠죠. 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던 자기의 어린 시절에 슬펐던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보니까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을 담고 자랐고, 그 발자국마다 어떻게 돼 있었다고? 눈물이 고였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어린 시절에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삶을,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일관된 그런 감정이 나온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문제를 들어가 볼게.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상반됐다가 틀렸죠. 4번 끝이겠네. 됐니? 그래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안 되실 땐 이렇게 선지나 보기에 도움 받는 것도 요즘은 필요할 수 있겠다. 같이 정리해봤고요. 자, 이어지는 기억 디귿 가지고 작품 감상을 해볼 건데, 그래서 이거 오탈자 좀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보시면 오탈자 있죠? 자, 아주 짧은 순간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인데,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봐보자. 해가 꼴깍 넘어갔대. 그러네. 해가 지는 순간이죠. 자, 두 번째.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통해서 연상되는 새 확인됐고, 디귿. 아슬아슬하다. 이상하다. 그쵸? 동경. 아슬아슬하다가 어떻게 동경이지? 3번이겠네, 그러면. 자, 4번 선지. 희끗희끗하다. 5번 선지. 외롭고 슬픈 날이다. 확인될 수 있겠고, 선생님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 이 상황에 따라서 반응,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요, 다분히 관습적이야. 그럼 이 관습을 배우시면 돼요. 어렵게 느끼실수록 수업 들으시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나 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편할 겁니다. 25번의 정답 3번은 어렵지 않게 보였겠네. 자, 그럼 남은 킬러가 이제 2개가 남았거든. 그 전에 먼저 22번부터 풀고 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서리법 강조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봐. 일단 정서 강조는 100%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서류법인지는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얘들아, 잘 봐. 묘사는 있을 수밖에 없지. 맞잖아. 운율, 심상, 함축에서 묘사는 얘들아 심상이야. 오감 정보를 주면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 심상, 그림상, 묘사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묘사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렇지. 구체와 형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번은 개념상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장르 자체가 뭐니까? 시니까. 그래서 가나 현대시니까 당연히 묘사, 구체와 심상, 형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는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지도나 상황들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죠. 형상어라는 개념만 제대로 잡으셔서 그 버라이셔리, 그 변이가 어떻게 나는지만 잡아주셔도 정답은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니까 제발 놓치지 마시고, 뭐 서리법을 몰라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모릅니다, 이런 것들 잡으시는 거는 차차 설명하면 되겠고, 주제의식이랑 키워드 있으면 정답 확률 87%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3번에서 발췌독 하셔가지고 뭐 대화체가 있는지 잡아보셨으면 털어내고 정답 나왔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지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차근차근 이제 판단을 해볼 거야. 1번 선지부터. 자, A는 볼만한 셈이나, 자, A는 누구야? 화자죠. 자, 그래서 어디 산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가 탈속을 지향하지만 나의 현실은 같지 않은 세속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아서 어떻게 됐어? 그렇지. 사실은 나는 탈속, 등호, 세속이다 라고 갔다는 거잖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갖고 그 이유는 뭐야? 지도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당연히 1번은 주제로서 괜찮은 내용 보이셨죠? 자, 2번 선지 보실 거야. 자, 화자는 신입니다. 청자는 누구야? 나.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할 거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봐봐. 그래서 내 집 문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봐라. 지금 1번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집을 문이라고 하겠다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오케이라고 판정했죠. 얘들아, 그럼 판정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이유잖아. 벌써 의도가 딱 보이죠. 봐. 이 사람이 동의한 근거를 찾으라는 거야. 이 사람이 판정한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 사람이 판정한 근거는 뭐야? 맞아. 세속에 있으면서 탈속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탈속에 있으면서 세속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뭐하러 구분하냐 인 거죠. 뭐하러 구분하냐 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라. 자, A의 상황이, 발췌독해. A의 상황이 집에 들어앉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들아, 집에 들어와 있다 탈속이야, 세속이야? 집에 들어와 있어. 도성 안에 있어. 집에 들어와 있어. 남들 차단하고 있어. 아무리 가까이에 물이 있더라도 물하고 내가 담장 쳐버리고 거리를 둔 거잖아. 집에 있다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세속에 있는 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정답 2번이죠. 이렇게 정답 선지가 설계가 된다고. 됐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듣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기도 해. 근데 어쩌겠어. 얘만 툭 치고 넘어가기에는 앞쪽에 빌드업이 있었단 말이야. 빌드업 과정 보여드렸으니까 좀만 힘내시고, 자, 이제 클라이막스 27번 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럼 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내가 얘기하지. 정보의 대칭, 정보의 분류 기준, 이런 애들이 요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항 설계 기준일 텐데 뭐라고요? 두 공간의 차이라든지 대비라든지 보이니? 그럼 봐라. 바다와 육지라든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 파도와 깊은 물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즉 허방다리 드러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이 어떤 관계고, 무와 고구마는 어떤 관계고,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어떤 관계고, 파도와 깊은 물은 어떤 관계고, 창문은 모갓빛, 긴 밤 어떤 관계고, 갈매기 해오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선지 하나에 막 2개씩 또 집어 넣어가지고 정보 대칭, 정보쌍, 정보 분류 기준을 묶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엄밀하게 고쳐보시라고. 자, 그래서 봐봐. 4개 틀렸다. 하나 맞다. 그럼 틀린 거 하나하나 엄밀하게 고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는다. 시작.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 이거 중요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답률 1, 2, 3등 안에 들은 그런 문제였고, 자, 정확하게 볼게요, 얘들아. 자, 이게 지금 허방다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산과 산이 있으면 이 사이에 안개 같은
구름 같은 게 껴있어. 그럼 그거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라는 거야. 근데 봐.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야? 갱속 같은 깊이 파고들어 있는 마을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두 마을은 성격이 같니 다르니? 같죠. 깊이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깊이감을 얘기한 거니까. 두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음의 대비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정보 분류 기준을 엄밀하게 잡으셨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둘 다 깊습니다. 깊음의 대비 없습니다. 차이도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선지.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은 야식 뭐 먹니? 라고 했을 때 시킬 게 너무 많잖아요. 피자, 치킨, 파스타, 떡볶이. 떡볶이도 막 로제 떡볶이, 뭐 국물 떡볶이, 뭐 별의별 떡볶이가 다 있는데, 영감님들은 야식이 무랑 고구마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굳이 이제 뭐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차가움과 따뜻함의 조화를 위해서 무는 차갑게 먹고 고구마는 따뜻하게 먹겠다. 뭐 그것까진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다양하다. 이해됐니? 그냥 뭐야? 그렇죠. 출출함을 달래기에 먹는 정도지 다양하다? 두 개 갖고 됐어? 판단 안 되면 판단하지 말자. 자, 그리고 봐봐. 무를 따뜻하게 끓여 먹을 수도 있지. 고구마를 생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어떻게 먹었지, 고구마? 생으로 먹은 거 아니니? 봐. 어떻게 먹고 있어, 지금? 내가 할아버지 고구마 먹는 것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했잖아요. 이해됐니? 우리는 고구마 껍질을 깐다고 표현하지, 깎는다고 표현하지 않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생고구마 먹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 그래서 뭐 먹고 있는 거야? 둘 다 생고구마예요. 다양하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간식 좀 많이 사다 드리세요. 자, 3번 선지 보자. 9개 대륙의 1만 개 나라는 바다 위에 있는 육지 맞죠? 대륙도 결국에는 물에 떠 있는 거니까. 나라도 결국에는 물에 떠 있는 거니까. 맞지? 유사성의 의미도 맞아. 근데 뭐가 틀렸어? 그렇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지도에서 얘네를 발견한 거죠. 얘네에서 지도로 온 게 아니라. 이해됐니? 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세속과 탈속이 구분이 안 된다고 가셨어야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5번 선지 볼게, 얘들아. 창문은 빛이 있으니까, 밤이 있으니까 이건 밝음과 어둠의 대비라고 치자. 그런데 갈매기나 해오라기나 크기가 다른 새들이야. 과연 이거를 크고 작음의 대비요? 글쎄.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일 텐데 왜 4번인 거냐? 봐라. 파도, 깊은 물, 둘 다 뭐야? 바다의 형상 맞죠? 다 뭐니? 탈속이고요. 탈속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 맞죠? 탈속이죠. 전부 다 뭐니? 탈속입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끝이에요. 됐어? 그래서 정보 분류 기준을 엄밀하게 잡아주셨으면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고, 탈속이니까 유사성까지 만들어 줬겠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킬러였다는 거냐?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야. 선지에서도 이런 워딩들의 정보 관계를 엄밀하게 잡아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선지당 10초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니까 깊이가 있고요. 갱속 같은 마을이니까 깊이가 있습니다. 둘의 속성은 깊다라는 대비 없습니다. 깊음이요, 그냥 차이 없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요. 무도 깎아요. 고구마를 까시는 게 아니라 고구마도 깎고 있군요. 둘 다 차갑습니다. 대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인데 천하의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거꾸로 가지 않았다니까. 인과관계, 인과순서를 잘못 적었네. 3번도 틀렸고요. 5번 선지도 마찬가지인데 갈매기 본 적 있잖아. 해오라기 본 적 있잖아. 뭐 해오라기 본 적 없어? 뭐 크게 차이 안 나요. 뭐 저랑 그냥 서장훈하고 차은우 정도의 키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서장훈 존나 크고 차은우는 별로 안 큰데요. 아니 어차피 2m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야? 한 명은 50cm, 한 명은 150cm 이 정도면 다를 것 같아. 한 명은 몸무게가 50이고 한 명은 몸무게가 150이야. 그 정도면 다를 건데 그 정도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크고 작음의 대비 잘 모르겠고. 좋아. 이거 판단 안 되면 잘 들어. 갈매기나 해오라기 각각의 특징이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야. 어차피 새들이잖아.
자, 거기까지 판단이 안 되셨다. 어쨌든 크고 작음의 대비 물음표 정답 5번, 정답 4번 마무리 지으셨으면 됐어요. 자, 엄밀하게 판단 기준 잡아서 마무리 지어보시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